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금리 동결 배경은 무엇이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에 연준은 어떤 태도를 취할지 2020년 첫 번째 FOMC를 집중 분석한다. 네, 저희가 어제 장 마치기 전에도 좀 전망을 해봤죠. 이번에 금리 동결이 나올 것이다. 예상대로 됐습니다. 어떤 배경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앞으로의 행보는 어떨지 그 점이 중요하겠네요. 오늘 이 시간 유한타증권 글로벌 인베스트먼트 유동원 본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볼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금리가 동결이 됐는데 뭐 다들 예측한 거였잖아요. 어떤 이유 때문에 좀 예측해 볼 수 있었던 사안이었나요? 네. 자, 이번 미팅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에 대해서는 얘기가 전혀 없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의. 지금 미 연준이 이날 만장일치로 금리 동결을 결정을 했습니다. 그만큼 미 연준의 동결 배경은 미국 경제에 대한 자신감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금리가 1.5에서 1.75% 금리 상황이고요. 이런 이것의 배경은 아무래도 임금 상승률이 어떻게 변하고 있고 실업률이 어떠냐가 결정을 해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시간당 임금 상승률은 2.9% 수준으로 상승하고 있어서 고점인 3.4%에서 하락을 했지만 전체적인 임금 상승률이 5%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내수가 어느 정도 안정적일 거라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여기에 또 실업률도 보시면 3.5% 수준이니까 네. 역대 최저치 수준에 와 있기 때문에 그만큼 소비에 대한 어떤 자신감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이 약간의 금리가 아닌 이 지준율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초과 준비 금리라고 해서 IOER이라는 게 있는데요. 네. 이거를 5베이스 포인트 인상을 오히려 했습니다. 그래서 1.6%로 올렸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유동성 추가로 부여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좀 긴축이 아니냐 뭐 이런 걱정까지 하면서 시장이 한 0.5% 상승하다가 거의 보합 수준에 마감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오히려 유동성 부분에 있어서는 좀 부정적으로 들여다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 우선 결과에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큰 몫을 하지 못하더라도 네. 이 존재는 확실히 준비하고 있는 것 같긴 해요. 파월 연준 의장도 신종 코로나에 대해서 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어떤 입장인가요? 네. 자,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지급 준비 금리를 올렸다는 것은 코로나에 대한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거고요. 네. 그렇지만 발언을 한 내용을 보고 있으면 요의주시한다라는 얘기는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레포 운영 관련해서도 4월 달까지는 계속 운영할 거라고 얘기를 했고요. 계속적으로 유동성을 부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10년 국채 금리가 오히려 1.6% 밑으로 떨어지는 모습까지 나타났습니다. 지금 우리가 비교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과거에 이제 사스가 확산됐었을 때 중국의 M2 증가율이라든지 미국의 M2 증가율, 유동성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보시면은요. 중국의 경우에 2003년 3월에는 18.5%로 크게 상승을 하고요. 5월 달에는 20%, 8월 달에는 21.7%나 급등을 합니다. 네. 근데 지금 현재의 중국의 M2 증가율이 8.1% 수준 작년 말에서 한 8.7%까지 올라갔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추가적으로 상승시킬 수 있는 여력이 보인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미 연준도 그때 보시면 일시적으로 M2 증가율을 6%대에서 9%대까지 3%포인트나 급등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고 있고 지금 네. 현재 M2 증가율이 7%대니까 아마도 코로나의 영향이 확대가 되면 이런 유동성 부여가 충분히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일로 인해서 이제 유동성 공급 확대로 인해서 대차 대조표가 지금 커진 상황인데 확실하게 경기가 회복되는 모습을 보게 된다면은 바꿀 것 같거든요. 언제쯤일까요? 네, 이번에 그 코로나 바이러스 영향이 있기 때문에 네. 오히려 경기가 확실하게 확장되는 구간이 좀 지연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도 올해 상반기가 뭐 거의 다 지나가야지 네. 그런 모습 보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대차 대조표를 갖다 계속 늘렸죠. 9월부터의 축소 현상을 멈췄었고 지금 보시면은 바닥이 3.76조 달러에서 올해 1월까지는 4.173달러까지
3.173조 달러까지 올라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폭의 상승을 했었고요. 근데 1월 이후에는 지금 옆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3.15조 달러 정도에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급격하게 앞으로 줄 것이냐?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 적어도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까지 생각한다면 계속적으로 이 대체 대조표 사이즈는 현 수준에서 유지가 되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시장의 유동성은 굉장히 풍부한 편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축소가 된다라는 건 이제 경기가 좀 개선되고 있다라는 걸 방증하는 증거잖아요. 근데 또 반면으로는 유동성 공급을 또 축소한다라는 거에 불안해하지 않을까, 시장이 반응하지 않을까,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데 방향은 어떨 것으로 보시나요? 네, 뭐 유동성 축소를 한다, 대체 대표가 줄어든다, 금리를 올리겠다, 이러면 당연히 시장은 빠집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주식 투자를 하시는 타이밍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네. 그렇지만 지금 현재 보시면 어쨌든 FOMC나 뭐 발언도 보고 또 IMF의 발언, 뭐 또한 여러 가지 이 신용평가 기관들이 발표했던 내용을 보고 있으면 아직까지도 악재가 산재하다. 네, 뭐 어떤 내용이냐면 결국 지금 뭐 얘기하는 부분이 다보스 포럼에서 나왔던 IMF 전망을 보시면 작년에 경기가 좀 안 좋아졌었죠. 2.9% 글로벌 성장률. 근데 그게 이제 올해 3.4%까지 올라갈 거라 예상했는데 지금 이제 3.3% 내려잡았고요. 또 내년도 또 내려잡았습니다. 3.5%에서 3.4%로 내려잡았으니까 3.6에서 3.4로 내려잡았으니까 0.2%포인트 내려잡았죠. 여기에 또 지금 안 그래도 홍콩 사태가 있었죠. 계속적으로 홍콩 사태가 있었는데 여기에 이제 또 코로나 바이러스까지 결국은 이제 중국 쪽에서 오는 어떤 악영향도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 외에도 지금 브렉시트 아직까지 진행형이다. 브렉시트가 일어나는데 이게 하드 브렉시트가 될지 안 될지 정확하게 답이 없다라는 것도 걱정스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여기다 대놓고 유동성 축소할 중앙은행은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보시면 미국의 인플레이션 자체가 더 치고 올라가지 않고 옆으로 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또 10년 국채 금리도 이미 벌써 1.6%가 깨져 내려오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그만큼 앞으로 유동성 계속 풍부할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맞겠고요. 어느 시점에서 유동성이 줄어들 것이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도 말씀하신 대로 경기가 확실하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줬을 때 일어날 거다. 그것은 아무래도 올해 하반기는 돼야 되지 않을까. 아무리 빨라도 하반기까지는 유동성이 풍부할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말씀하신 거를 좀 쭉 들어보니까 기존에 있었던 변수들의 경우에는 여전히 존재하고 여기에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변수가 더해지면서 경기가 확실하게 회복되는 그 시기가 늦춰질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금리의 변동이 나타날 수 있는 시기도 더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늦춰지겠네요. 그렇죠. 지금 뭐 원래는 기존적으로 저희가 10년 국채 금리가 낮아야 한 1.65%에서 높으면 한 2.35%까지의 박스권을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골디락스 구간을 예상을 했었는데 최근에 벌써 1.6%가 깨져 내려왔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냐면 잘하면 미 연준이 금리를 한 번 더 내릴 수도 있다라는 것을 반영하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연말까지 미 연준이 한 차례 정도 금리를 더 인하할 수 있다의 가능성이 이제 70% 정도 이상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보험성 3번만 하면 됐었다고 생각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 때문에 한 번 정도는 더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까지도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10년과 2년 장단기 금리 차가 많이 축소됐었던 것이 회복을 했다가 지금 또 축소가 돼서 0.2%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한 번 정도의 금리 인하, 단기 금리 인하가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만들어졌으니까 자, 그런 부분까지 감안하시면서 지금 시장을 들여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시장도요 좀 만만치 않습니다. 코스피 코스닥도 문제인데 우리 증시보다 아시아 증시에 빠지는 상황이 더 지금 심각해 보이거든요. 뭐 니케이 지수도 그렇고 대만 가권 지수도 지금 5% 넘게 폭락하고 있다라는 속보가 나왔는데 이런 흐름이 지속될 것인지 우리 증시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를 다 한번 고려해봐야겠어요. 굉장히 어떻게 보시나요? 그렇죠. 자, 실질적으로 지금 대만 가권 지수가 거의 한 5% 빠지는 거는요. 지금 대만 관련된 ETF가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계속 열려 있었기 때문에 그 폭이 고점 대비해서 거의
많이 빠졌을 때는 거의 7% 가까이 빠졌었고요. 어제 클로징을 보면은 4.9% 빠졌었으니까 네. 이번에 이제 처음으로 각권이 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4%대 후반 하락은 이미 예상됐던 수준이고요. 네. 이제 여기서 다른 국가들, 우리나라와 일본 같은 경우에 하락하는 이유는 그만큼 상대적인 상승률이 그렇게 높지 않은 국가들인데다가 네. 여기에 이제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미치는 영향 자체가 클 수도 있다라는 좀 우려를 하는 것이죠. 가까우니까 특히 관광 쪽이라든지 예, 중국인들이 많이 오게 되면 그만큼 또 소비에 유효하니까. 근데 그게 안 일어나면 네. 그만큼 또 마이너스 효과가 나타나다 보니까 조정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부분은 결국 사스에도 마찬가지지만 사스의 정점을 찍고 나서는 그때부터는 V자 반등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연간으로 놓고 보시면 2003년도에 홍콩이 가장 사망자 수가 많았었는데 단기적으로는 10% 이상, 15% 가까이 빠졌지만 결국 연말까지 보면 플러스 25%로 끝났다는 거거든요. 그럼 바닥에서 거의 40% 상승했다는 거죠. 결국은 언제 급반등할지 모르기 때문에 네. 천천히 접근하는 것이 맞다라는 것이고요. 투매가 아니라 네. 오히려 앞으로 한 달 내지 2달, 길게는 3개월을 놓고 보면서 저가 매수를 천천히 해 나가는 전략이 적절하겠고 이것은 글로벌 시장, 뭐 한국 시장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모습이 될 거다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단의 조정을 피하자라고 생각하고 매도하다가 다시 반등하는 시기를 놓칠 수 있다라는 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분별한 매도는 피해보자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이동원 본부장과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